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작년 연말에 공개된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5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리 같은 학폭물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보기가 좀 불편해서 꺼려하던 거긴 한데요. 1편만 좀 참으면서 보고 나서는 안전자리에서 전편을 모두 정주행할 정도로 그 몰입감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더 글로리의 글로벌 흥행 소식과 더불어 네이버 뉴스 메인 톱 기사에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의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며 이를 성토하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 수리남 같이 어떤 특정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면 항상 얼마 안 있어 이런 류의 기사들이 영락없이 따라붙곤 하는데요. 물론 저도 애국심 충만한 한국인으로서 이런 류의 뉴스를 접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훅 하고, 사실 이러한 중국의 불법 유통 문제, 우리가 조금만 냉정을 되찾고 엄밀히 말하자면 넷플릭스, 즉 한 미국 회사가 실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불법적인 행태라는 기사 제목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즉 우리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이미 서비스 전에 제작비와 판권료를 모두 챙기고 그 소유권을 통째로 넷플릭스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 그 팩트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전쟁 아니냐는 얘기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중국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자 뭐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미래에 있을 우리의 실질적 이익만을 한 번 더 철저하게 고려하자는 차원입니다. 지난 2016년 발동된 한한령 이후 사실 한중 문화 교류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동안 왕성한 중국 내 불법 유통 덕분에, 즉 BTS, 블랙핑크 같은 K-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의 중국 내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갈라파고스처럼 꽁꽁 닫혀있는 현재의 중국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시계바늘을 약 2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00년대 초반의 중국 상황, 바로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불법 복제물들을 통해서 한류를 접한 중국의 젊은이들이 후에 드라마를 한 편당 30만 불에 사주는 강력한 소비군으로 성장해서는 2010년대 중반에 한국 상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른바 한류 르네상스 시기를 연 거고요. 더구나 당시 과거의 불법 복제는 우리의 직접적인 피해였다면 현재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미국 회사가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 내 손해는 없이 존재감도 어필하고 후일까지도 도모할 수 있게 된 거라면 이건 정말 요즘 말대로 개꿀 같은 상황 아닌가요? 사실 저는 최근에 중국 MZ세대들이 보이고 있는 일방적인 중국 국뽕주의나 혐한 감정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수 일부의 극단적인 생각은 중국 MZ세대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시대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것, 즉 K 콘텐츠가 완전히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그 존재감을 모두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다가올 더 큰 위기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저작권 당연히 제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행동이 과연 누구에게 실질적 득실이 있을까를 잘 따져서 정부와 언론이 보다 더 기민하고 실리적인 스탠스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오히려 왜 세계를 뒤흔드는 K-드라마는 모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두 가져가서 그 혜택을 누려야만 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만 글로벌 흥행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